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죠. 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법이 어딨냐 싶고, 법대로 하라는데 무슨 법이 이렇게 어렵냐 싶을 때 이곳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법적인 문제들 이 시간에 함께 풀어보시죠.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할 때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였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지만 업무차 해외 출장을 다니는 일이 빈번해서 아이를 직접 만나는 면접 교섭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국내에 들어오면 아이를 만나보긴 했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학교 생활이 바쁘다고 해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게 교류의 전부였습니다. 저와 아이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한 아내도 저에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아내는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더 엇나갔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한 명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요. 현재 피해 학생의 부모는 저의 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부모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저와 헤어진 아내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제 자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미성년자 감독 의무 위반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 아닐까요? 네, 이혼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선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모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것은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입니다. 네.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통상 만 12세 정도이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하지만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경우에도 미성년자 자신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고 교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미성년자는 부모 보호와 감독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녀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에서 생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하면 부모는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이제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러면 사연자분과 같이 이혼 이후에 친권자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이혼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게 될 경우에 네. 친권을 가지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 중 한 명을 비양육친이라고 합니다. 네, 비양육친이요. 네. 그런데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 보호와 교양에 관한 친권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비양육친도 자녀와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전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녀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면접교섭 권리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근거로 비양육친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면은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가 늘 면제되는 걸까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비양육친도 부모이기 때문에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넘어서서 자녀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비양육친이 이혼 후에도 양육친과 함께 자녀에 대해서 자주 상의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등 거의 공동 양육하다시피 해서 자녀의 상태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또는 거의 공동 양육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나 양육친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두 알고 있어서 향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양육친이라도 자녀를 직접 지도하거나 최소한 양육친에게 자녀의 상태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자녀가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비양육친에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양육친의 경우에 이제 아이를 이제 만나면서 아이의 상태가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책임이 있고, 아이를 아예 안 만났으면 그러면은 그런 상태를 몰랐으니까 책임이 없다. 약간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네. 알고 있고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걸 예견을 가능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그 아이에 대해 아이가 잘못될 걸 아무런 걸 또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리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에서 네.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이제 만나고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은 양육자가 재혼을 한 상태라면 이 손해배상 책임에 재혼자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는 일단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는 당연히 여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양육친이 재혼한 다음에 양육친의 배우자가 이제 아이를 입양해서 친형제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경우라면 네. 재혼 배우자라도 손해배상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입양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은 학교 폭력을 당한 이제 학생이 자살을 했다라고 아까 사연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살을 한 원인이 만약에 자녀 때문이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 자녀를 양육한 부모의 경우에는 어떤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 걸까요? 불법 행위로 이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치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 장례비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실제 지출된 돈과 네. 일시 수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생존할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액수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우리가 위자료라고 알고 있는 그것인데요. 네. 불법 행위자인 미성년자는 이제 손해로 계산되는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할 것이지만 네. 감독 의무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통상 과실상계를 통해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미성년자가 직접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아이들이 무슨 배상 네, 능력이 돈이 없죠.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감독 의무만 있는 부모에게 불법 행위자인 미성년자와 똑같은 액수로 배상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이제 연대해서 책임을 지되 통상 이제 부모의 책임 범위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적인 손해랑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 재산적 손해에는 치료비, 장례비 그리고 이런 실제 지출된 금액이랑 금원이랑 또 일시일수익이라고 해서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혹시 성년이 돼가지고 벌 수 있는 수입이 있었는데 그거를 잃게 되는 거니까 그런 수익까지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이혼을 한 뒤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로 지정된 상태에서 가끔 자녀를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
양육자가 됐고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를 비양육친이라고 하는데 비양육친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자녀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한 감독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송미정 변호사가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